안녕하세요, 충원슛 TV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선단 레벨 35를 찍고 서인도에서 교육도 하고 해적도 잡으면서 플레이를 하고들 계실 텐데, 앞으로 이제 가야 할 곳들이 몇 군데 있죠. 동인도라던가 아니면은 서남아시아, 아니면은 저도 뚫어야 되는 이 동아시아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각 해역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제한인 선단 레벨과 내파가 점점점 올라가요. 그렇다면 이제 어디를 가야 가성비 있게 조금 더 나은 플레이가 가능하고, 또 어떤 해역을 뚫을 때 가장 큰 이익이 생기는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인도 다음이 동인도를 갈 수 있는데요. 서인도는 레벨 35에 네파 52면 오실 수 있고, 동인도는 레벨 40에 네파 60이면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서인도와 동인도의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판매의 목록이 동인도는 거의 차이가 없고, 그나마 이제 매각항을 멀리다 갖다 팔면은 유럽에서 사온 물건들을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메리트가 있는데요. 사실 근데 그런 메리트도 자국항이 없다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다음 갈 수 있는 곳이 이 서남아시아인데, 여기도 4개의 항구가 있고 물라카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한은 동인도와 마찬가지로 선단 레벨은 40이면 되고 네파는 70이 필요해요. 그 다음은 동아시아인데요. 동아시아는 레벨 45에 네파 80이 필요해요. 원체 넓은 지역이라 한 번에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2개를 나눠서 붙여놨는데, 이 정도로 넓어요. 몰라카를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이 녹색 구역에 있는 것들은 서남아시아인데, 요걸 제외하고 이 전체가 동아시아예요. 범위도 넓고 항구도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세팅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서인도에 갈 수 있는 것들은 배는 지백이나 카락을 타시면 되고요. 지금 지백이나 카락이 많이 싸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파가 33 이상인 걸 구매하셔야 되고, 그래야 싸게 세팅이 가능한데요. 강화 적성판을 4대 착용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강화 무쇠닷을 5대 다 착용, 그리고 수집에 4를 하시고요. 수집은 부품에 있는 강화 적성판 하나랑 적성판 2개 해서 네파 하나 올리시고, 그 다음에 견습 제독 장갑에서 적성판 2개, 낡은 적성판 하나 해서 2를 챙기신 후에 선박에서 3티어에 3대를 20개 넣으시면 네파 1이 증가하시는 거 요거 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조선 20대 넣으시면 네파 1이 증가하는 요거 준비해 주세요. 이거 말고도 사실 요즘에 이제 7티어 배가 20개씩을 넣으시면은 네파 1이 올라가요. 근데 이게 가격이 비싸요. 이거 중캐러벨이랑 스쿠너랑 중길리 이렇게 7티어도 이것들이 7티어인데, 이 3대를 39대씩 구매해서 수집에 집어넣어서 네파 1을 올리는 거는 비효율적이에요. 지금은 여기까지 올리시는 걸 전 추천드리지 않고요. 어쨌든 그 방법도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한 대는 오리나무판 하나 네파 15짜리 착용을 하시면 총합은 252가 되고, 그래도 평균 네파가 50.2가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맞춰서 서인도는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인도 네파는 여기서는 지백이나 카락은 안 돼요. 바스로 교체를 하셔야 되고, 바스에 네파가 30에서 42 사이인데 일단 적어도 35 이상 바스를, 동인도에 들어갈 수 있는 레벨 제한이 40이에요. 네파 35 이상 6대를 준비해 주시고, 오리나무판을 다 채우고 강화 무쇠닷을 다 채우고, 그럼 이제 수집은 아까 말씀드린 거 하면은 총합이 360이 되고 평균 네파 60을 채울 수 있어요. 몰라카가 있는 서남아시아는 레벨 40에 네파 70이 필요하니까 오스만길리로 세팅을 하셔야 되고, 네파가 44 이상 나와야 돼요. 그래야 평균 네파가 70 나오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동아시아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5겔로 동아시아를 가시려면 풀네파 5겔 49짜리가 필요하고요. 강화 오리나무판이랑 강화 하트닷을 채워야 돼요. 이래 네파 2가 더 올라가서 수집해서 77이 돼요, 최대. 그리고 이제 캐시템인 환상의 섬 장갑이랑 출항의 닷을 채워도 79죠. 그래서 총 합이 464인데 필요한 거는 480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6이 필요한데, 이 개조바퀴 답이 없어서 요거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플레파 5길도 가격이 꽤 나가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지금 이 11티어 배를 사용해서 동아시아를 가는 용도로 쓰는 건데, 5겔의 재료는 너도밤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인데, 11티어 배를 만들려면 자단나무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격 자체도 지금 굉장히 비싸고, 어쨌든 11티어 배로 하면 네파 52만 넘기면은 강화 오리나무판이랑 강화 하트닷이랑 해서 80을 만들 수 있어요. 캐시템인
환상의 섬장갑이랑 추랑의 닷을 하면 11티어배 네파 50이면 80을 만들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6대의 배를 네파 80 만드는 건 굉장히 비싸죠? 요거를 곧 있으면 이제 12티어 배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 11티어 배도 싸질 거예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6대를 네파 80을 맞추진 못했고요. 11티어 배 코르벳을 네파 50짜리 구해가지고 퀘시템인 환상의 섬장갑이랑 추랑의 닷을 채워서 플러스 30에서 네파 80을 세팅한 것이고요. 이 한 대로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고 각 해역마다 판매 수익을 좀 비교해 볼 건데요. 물건은 발트에서 구매해온 것이고 서인도의 고치의 항구고요. 자국항이 아니라서 관세를 플러스 시켜야 돼요. 가격은 대략 120만 정도인데 곱하기 6을 하면 수익은 720만 정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동인도 마지막에 있는 콜카타 항구에 들어왔는데요. 판매 가격은 한 대의 수익은 135만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6하면 812만 정도 수익이 나요. 서인도랑 비교하면 100만 정도 수익 차이가 나네요. 요번엔 이 서남아시아 끝에 물라카에 왔는데 메가 가격은 154만 6천 안 올리면서 155만 정도 수익이 되고 곱하기 6하면 930만 정도 수익이 남아요. 마카오에 왔는데 일단은 마카오는 영지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관세가 붙어요. 그래서 132만 곱하기 6하면 792만. 여기는 팔면 안 되겠죠? 마닐라는 주류 때문에 못 팔고 마카오도 안 되고 딴 데를 좀 둘러봐야겠네. 그리고 이 마카오에서 투함이 만들 수 있는데 군사 발전이 안 돼서 안 되네 여기. 야, 지금은 마카오를 오더라도 제가 아는 서버 기준은 군사 발전이 안 돼서 개방이 안 돼요. 근데 여기가 영지라 투자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아놓은 것 같은데 아직은 투함이 건조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하노이에 왔는데 판매 가격은 여기가 좀 괜찮네요. 여기 영지가 아니라 관세 7% 포함하면 가격이 약 176만 정도 수익이 남고요. 곱하기 6 하면 여기가 이 정도 오면은 편도에 1000만이 넘네요. 1056만 수익이 남게 되네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동아시아까지 간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항해사 때문에 간 건데 오랫동안 쓸만한 항해사들은 최대한 빠르게 고용을 안 하면은 레벨업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한 대라도 끌고 가서 이 항해사만 고용해 나온다면은 갈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처럼 배 한 대 끌고 동아시아에 들어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고용해야 될 놈이 요놈인데요. 마카오에서만 떠요. 나머지는 이제 동아시아 더 들어가야 나오는 항구들인데 그나마 요 마카오에 나와서 저도 이제 없더라고요 가니까. 그래가지고 하루를 거의 마카오에 있으면서 고용을 한 건데 왜냐면은 한 대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또 들어오는 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온 김에 구하려고 여기다 세워놓고 다음날 일어나서 속을 하니까 다행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고용을 했는데 요놈이 백병 공격력 증가 증폭이 있고 교전 기술의 백병 구속 유발까지 있어요. 여기에 개수가 150%라 나쁘지 않고 50레벨 돼도 난전 백병 있고 해서 겸사겸사 이제 요놈을 구하려고 동아시까지 갔고요. 또 쓸만한 놈이 요놈 와키자카 요놈도 전투항해사인데 백병 특화고 효과에도 마찬가지로 백병 공격력 증가 증폭이 있어서 꽤 쓸만해요. 그래가지고 요놈도 동아시아를 들어간다면 고용해야 될 친구고요. 또 한 명은 이 친구가 S급이면서 포격 패키 증가 있고 또 신출 구멸이 있어요. 여기에 술탄이랑 같은 효과인데 이거 쓰다 보면 은근히 쓸만해요. 그래서 요놈도 구하시면 좋아요. 요놈은 일단은 이 선행 항해사들 구해 놓으면은 유럽에도 뜨고 근데 이 선행을 보시면은 이 프란시스코 태양이라고 요놈이 대부분 요 몰라카 빼고는 동아시아 들어가야 구할 수 있는 놈이라 요놈 구할 겸 동아시아를 들어가면 좋고요. 이 친구가 세계 일주를 최초로 했던 마젤란이 그래도 들어가신 김에 마젤란 선행 항해사들을 고용해서 나오셔야 되고요. 요거는 동아시아에서 돈 될 만한 것들을 주섬주섬 들고 왔는데요. 판매 가격을 보시면 값어치가 좀 나가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의외로 가격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를 않아요. 그나마 좀 많이 비싼 게 이 침향이랑 일랑일랑 정도인데 인도에 파는 물건이랑 가격 차이가 거리 대비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발트에 있는 걸 사가고 갔을 때도 거래를 더 간 만큼 그냥 그 정도 수익이 더 남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까지 오신 분들은 교육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서남아시아나 동아시아를 뚫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레벨 50 가까이 되신 분들은 더 센 해역을 가셔야 굿랩을 하시기도 더 좋고 그런 용도가 아닌 이상은 아직까지는 인도 쪽에서 교육을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대한대 80 네파 맞춰서 항해사들만 먼저 고용을 해 오신다면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알슛TV였습니다.